이 강의를 듣기 전에 우선 일러스트가 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이 강의를 들어도 되는지, 내가 이 강의를 듣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술을 전혀 저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를 해도 될까? 일러스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재료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러스트라는 거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던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 내가 과연 어떻게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듣고 나면은 내가 이제 이거를 어디다가 응용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일러스트를 들으시기 전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소묘 강의를 먼저 듣고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강의를 들을 때 제 나이가 너무 많은데, 제 나이가 혹은 너무 어린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직접적으로 소통하기가 힘들잖아요. 안녕하세요. 손쉬운 일러스트의 김도연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라는 제 과목을 수강하시기 전에 일러스트는 어떤 것인지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의 전에 이런 강의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께 팁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강의를 마련하게 됐어요.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우선 일러스트가 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러스트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듣는 용어잖아요. 일러스트 되게 많이 듣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럼 과연 일러스트란 게 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러스트란 건 굉장히 다양한 장르예요.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재료나 시간, 장소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그리고 싶은 내 생각, 내가 소재를 가지고 와서 재료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내 나름대로 그냥 그리는 그림을 일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일러스트 작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작가들마다 뚜렷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내 특징을 살려서 그린 그림을 일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요, 처음에는 이제 저를 따라서 그림을 그리시게 되는데요. 일러스트를 그리다가 막 여러 작업을 해보고 나면은 본인들 자신들만의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만의 특성을 가진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나는 이 강의를 들어도 되는지, 내가 이 강의를 듣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강의는요, 너무 어린 되게 애기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유치원 이전까지 아이들이 그리기에는 조금 제 말을 설명하는 부분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그런 설명을 다 알아듣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학생부터 어른들까지도 상관없이 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궁금해 하세요. 미술을 전혀 저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를 해도 될까? 나도 일러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나는 평소에 미술에 재능이 없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 나는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초급, 중급, 고급 단계별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초급을 들으시는 경우에는요, 미술을 전혀 하지 않았던 분들도요, 제가 차근차근 단계별로 설명을 하게 되니까 스케치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구나 라고 습득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급, 고급 또한 마찬가지로 미술을 전혀 하지 않으셨더라도 평소에 미술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누구나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중급도 마찬가지고 고급도 마찬가지고 항상 기초부터 설명을 하게 돼요. 근데 아무래도 초급, 중급, 고급의 차이는 작품의 완성도라 그래야 되죠. 초급 아무래도 좀 단순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그릴 수 있는 걸 그리고요. 중급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단계가 나아가고 고급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단계가 3단계 나눠져 있으니까요. 내가 미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차분히 단계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러스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재료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재료는 사실 딱히
제한된 게 없어요. 뭐 어떤 일러스트 작가들은요, 내가 주변에서 썼던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일러스트화 작품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필, 지우개, 색연필, 물감 이런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쓰이지만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재료를 쓸 수 있나 라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작가들도 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작가가요, 커피를 굉장히 마시는 걸 좋아한대요. 커피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그런 커피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료에는 딱히 제한이 없고 상관이 없지만 저희 강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제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재료들 보이시죠?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 바로 이 왼편에 있는 이 화구 박스 보이시죠? 조그만한 화구 박스인데요. 여기에는 일단 연필하고 지우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뭐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소묘를 하든지 수채를 하든지 간에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죠. 연필로 스케치를 해야 되고 지우개로 수정하는 부분 지워줘야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연필, 지우개가 있고, 연필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연필에도 뭐 HB, EB, 뭐 4B부터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 종류들을 쓰다 보면 자기가 가장 많이 쓰는 연필 그걸 찾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B랑 4B를 많이 쓰는데요. 4B가 너무 진하다 싶으면은 2B를 사용하고, 그렇게 연필에도 제 맞는 연필을 사용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위쪽을 보시면요, 수채화 색연필, 유성 색연필인데요. 수채화 색연필은 말 그대로 수성 색연필이에요. 그래서 수채화 색연필을 칠하고 물을 위에다가 발랐을 때 이게 물감처럼 녹아들게 돼요. 그래서 물감을 이렇게 연필화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물로 녹여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붓에다가 물을 묻혀서 그 부분을 칠하게 되면은 이게 신기하게도 물에 싹 번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는 수채화 색연필이고요. 유성 색연필은 말 그대로 기름이 섞여져 있는 색연필이에요. 그래서 물에는 녹지 않고요.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진 색연필인데요. 유성 색연필과 수성 색연필의 차이점은요, 물에 녹는 것도 있지만요, 물에 녹지 않는 유성 색연필은 녹지 않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진하고 더 이렇게 선명하게 색깔을 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성 색연필은 유성 색연필보다 살짝 흐리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제 팔레트가 놓여져 있어요. 제 팔레트의 특징은, 팔레트에 이렇게 물감이 쫙 짜져 있잖아요. 이 물감이 이렇게 뭐 노란색, 빨간색, 이거는 딱 구분이 되지만 이 노란 톤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빨간 톤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노란 톤, 빨간 톤, 이 톤들 아래, 물감들 아래에다가 제가 하나하나씩 다 네임펜으로 이름을 적어놨어요. 물감 뒷편을 보시면요, 이름이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다 적어놨는데, 물감은 내가 선호하는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 옐로우 계열과 레드 계열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좀 약간 난색 계열을 좋아해서 이쪽 물감을 아무래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물감을 항상 그 한 세트로 살 수가 없으니까요. 화방이나 뭐 인터넷 화방 같은 데 보면은 낱개로 주문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색상을 찾아서 물감을 사면 되는데요. 이게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이게 물감 겉에 표지에 있는 색은 이게 이 색 같기도 하고 저 색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보고 적절한 칸에 짤 수 있게 제가 이 밑에다가 이름을 써놨어요. 여러분들도 물감과 팔레트를 구매하시고 나면요,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저처럼 아래다가 이름을 써주셔서 내가 어떤 색을 많이 써서 그 색을 나중에 따로 살 때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름을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팔레트까지 설명해드렸고요. 팔레트 물감에는 같이 따라오는 아이들이 이 물통은 물을 담을 수 있게끔 물통과 붓이 있어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붓은 이렇게 사선붓이에요. 사선붓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붓이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사선붓인데요. 이 붓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집에 분명히 제가 설명한 것들 중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나는 집에 둥근 붓이 있다. 그럼 이 둥근 붓을 쓸 수가 없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처음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걸 쓰시는 게 좋겠고요. 아니신 분들도 다 붓을 내가 사용하기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붓 3호, 4호, 5호 제가 가장 얇고 중간 가장 넓은 붓까지 이렇게 총 저는 3가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게 바로 포스터 컬러예요. 포스터 컬러인데요. 이 포스터 컬러는 물감에 비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포인트를 주는 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스터 컬러는 누구나 이렇게 조그맣게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뭐 돈 들여서 뭐 다 사거나 하시지 마시고요. 뭐 전문가용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과 화이트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 이유는 그림을 그릴 때 선명하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눌러주고 화이트를 이용해서 더 반짝반짝한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과 화이트를 가장 많이 쓰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는 게 바로 연필깎이인데요. 이 연필깎이의 특징은 2가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두꺼운 연필, 그러니까 이렇게 수채화 색연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툼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좀 두꺼운데 꼭 이렇게 깎게 되고요. 또 얇은 연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반대편에 있는 이 연필 깎는 거에다가 이렇게 하게 돼서 저는 이런 걸 쓰기도 하는데요. 뭐 집에 내가 어릴 때부터 쓰는 이렇게 돌려서 깎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색연필이 애매하게 아무데도 안 들어가는 색연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칼로 깎아서 쓰시면 돼요. 오히려 칼로 깎아서 쓰는 게 이 색연필 심을 손상시키지 않고 쓸 수 있어요. 이 연필깎이를 쓰다 보면요, 좀 약간 무른 색연필들이 있어요. 재료에 따라서 좀 무른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 뚝뚝 부러지거든요. 그럼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칼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도화지예요. 제 앞에 보이시는 이 도화지 있죠? 이게 바로 8절 도화지인데요. 8절 도화지는 요만한데요. 보통은 이렇게 하얀색 캔트지를 사용하게 돼요. 하얀색 캔트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작품에 따라서 종이를 조금 다른 거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종이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우리 갱지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재생지라고도 하죠. 조금 누래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작품 소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우둘투둘하는 크래프트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이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제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항상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다른 종이를 사용할 거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재료 설명을 했는데요.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초급 수강생 분들은요, 아무래도 재료가 없으신 상태니까 재료를 어떻게 구매를 하지? 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서 재료를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동네에 어디 문방구를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화방을 가야 되나요? 라고 막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약 화방이라는 저희 화방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약 화방에서 재료를 구매하시면요, 여러분께서 받아보시는 재료들은 이렇게 재료가 오게 돼요. 자,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이 연필이겠죠. 이 연필을 받아보시면요, 이게 이 안에 연필들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으시면 연필이 다 같은 종류가 아니라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HB랑 EB랑 이렇게 있는데요. 4H.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써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연필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작품을 그릴 때마다 사용되는 연필이 달라요. 조금 더 진한 걸 사용할 때도 있고요. 조금 더 연한 걸 사용할 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저희가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필에는 당연히 지우개가 필요하겠죠. 흔히 말하는, 제가 어릴 때 미술을 했을 때 흔히 말하는 잠자리 지우개라고 해요. 그래서 지우개 굉장히 잘 지워지는 지우개 이렇게 3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필이 짧아질 때가 있잖아요. 연필이 요만하게 짧아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손에 짚기에는 너무 조금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버리자니 조금 아까울 때 깍지를 껴서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깍지는 연필뿐만 아니라 색연필에도 사용을 하게 돼요. 색연필에도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 깍지 하나 드리는데요. 이렇게 색연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꺼워서 안 껴지는 점이 있어요. 그럴 때는 뒤를 깎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깍지랑 같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성 색연필인데요. 유성 색연필, 세르지오 유성 색연필 36색이에요. 36색이어서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화지, 8절 스케치북이랑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처음 시작하실 때 재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어서 막막하신 분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도약화방에서 구매하시면 이렇게 세트로 나가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재료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일러스트라는 거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던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장르가 있어요. 일러스트, 동화 일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에 따른 일러스트가 있고요. 굉장히 일러스트가 다양한데요. 만화, 그림 이런 것도 일러스트고요. 동화랑 만화는 다르잖아요. 소재에 따라서 나눠지는 일러스트들은 이제 말 그대로 색연필만 사용을 하면은 색연필 일러스트, 펜을 사용해서 일러스트를 그리면은 펜 일러스트,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그래픽 일러스트,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도 이렇게 일러스트가 나눠지고요. 그리고 소재에 따라서도 일러스트가 나눠져요. 일러스트 사파, 그러니까 나는 동화책을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색연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런 동화 일러스트가 있고요. 웹툰이나 이렇게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화 일러스트도 있고, 또 되게 컴퓨터 그래픽적인 요소로 일러스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러스트의 장르가 어떻게 딱딱딱딱 구분이 되어 있질 않아요. 왜냐면 일러스트 작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딱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재료나 소재에 따라서 일러스트가 분야별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때 나는 색연필만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일러스트를 그려봐야지, 난 이번에는 펜만을 이용해서 그려봐야지 하면서 일러스트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네, 이 강의를 들으시면 내가 과연 어떻게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 초급, 중급, 고급을 다 들으시고 나시면요. 어떤 물건을 생각을 했을 때, 사물이나 동물이나 물건을 생각했을 때, 사실 지금 여러분께 당장 제가 여러분 토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막막하시잖아요. 저도 물론 처음에 당연히 그렇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 좀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초급, 중급, 고급을 다 겪고 나시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토끼 한번 그려볼까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좀 슥슥슥슥 그릴 수 있게끔까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어떻게 작품이 나오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초급에서는 손을 푼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거의 연필과 색연필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원을 이용을 해서 사람의 얼굴, 토끼의 얼굴, 동물의 얼굴, 그리고 사물, 캐릭터, 귀여운 그런 캐릭터, 간단한 것들을 많이 그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풀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바로 제가 작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런 그림들인데요. 초급에서는 수채화는 조금 덜 다루게 되어서 색연필이나 연필, 우리 연필 사용하는 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글씨도 많이 쓰고 하는 것처럼 쉬운 재료부터 사용을 하게 돼서 일단 사물 같은 것도 그리게 돼요. 사물, 동물, 소재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게 되고요. 중급으로 넘어와서는 중급과 고급에서는 인물 위주로 그리게 돼요. 인물을 실질적인 묘사를 하게 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단순화시켜서 캐릭터화시켜서 그릴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하게 더 우스꽝스럽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동화적인 일러스트를 그릴 수도 있어요. 동화적인 일러스트를 그릴 수도 있고요. 또한 이거는 글자와 그 다음에 내가 동화스럽게 캐릭터스럽게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작품인데요. 수채화 물감의 이렇게 번지기라든지를 기법들을 이제 중급에서부터 배우게 돼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 사파같이 그림같이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캐릭터스럽게 이거는 이제 펜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펜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 인체에 딱 비율에 맞게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얼굴은 커졌고 그다음에 또 글자들도 넣고 여러 가지들을 넣어가지고 그림을 일러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이제 조금 더 고급으로 넘어와서는 그림이 조금 더 아무래도 작품성이 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번지기를 이용을 하고 좀 내가 어떠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작업이 나오게 되고요. 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람의 비율이나 이런 거를 조금 우스꽝스럽게 고치거나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사람의 실질적인 비율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배경까지 이렇게 나오게도 되고요. 이제 고급으로 넘어와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심화되어서 그림을 그리겠죠. 그래서 수채화도 사용을 하게 되고 색연필도 사용을 하게 되고 해가지고 좀 더 작품성 있게 이렇게 해서 그림이 진행이 돼요. 이렇게 배경에 들어가는 요소들까지 차분차분히 설명을 해서 그림의 단계가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초급에서는 사물, 동물, 물건들 이렇게 그림 되게 다양하게 손 푸는 정도로 그림을 그리고요. 중급과 고급은 인물의 위주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중급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단순화시키고 재미있게 그림을 그리는 것들도 있고요. 고급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수채화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기법이랑 이런 게 화려해지면서 완성도가 점점 높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일러스트를 듣고 나면은 내가 이제 이거를 어디다가 응용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굉장히 쓰이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편지나 이런 거 쓰시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렇게 작품을 하나 그리게 되면요. 내 방에다가 액자화 시켜서 그림을 걸어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액자를 어떤 거를 넣어야 될까요? 막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내 작품이니까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정이 많이 들어간 그런 작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에다가 걸어두셔도 되고요. 또 내 작품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내가 좋아하는 분들한테도 선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선물해 줄 수도 있고 또 편지나 이런 거를 쓸 때도 내 일러스트 같은 것들의 요소를 넣어서 내가 편지를 줄 수도 있고요. 카드 이런 거 있죠? 크리스마스 카드나 신년 카드나 이런 거를 해서 이런 거를 드릴 때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 요즘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플래너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를 꾸밀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걸 자유롭게 그리게 되면은 글씨체도 조금 이쁘게 바뀌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를 들으시기 전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소묘 강의를 먼저 듣고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묘 강의를 들으면 아무래도 기본기가 다져지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소묘라는 거는 실제 사물을 그대로 우리가 그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기본기라 그러죠. 연필 하나를 그리더라도 여기에 비율과 이런 투시 같은 각도 같은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린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비율에 맞게만 그리는 작품들이 아니에요. 조금 더 우스꽝스럽게 그릴 수도 있고요. 일부러 비율을 맞추지 않고 그림을 그릴 때도 많으니까요. 소묘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꼭 굳이 듣지 않으셔도 일러스트 강의는 바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을 때 제 나이가 너무 많은데, 제 나이가 혹은 너무 어린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그 설명을 이해하실 만하시면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들한테도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미술 수업을 많이 해봤거든요. 다 들을 수 있으니까요. 나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인터넷 강의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직접적으로 소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도약아트 홈페이지에 오셔서 게시판에 글도 올리시고요. 제 작품을 자랑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직접적인 질문을 해주셔도 돼요. 저한테 바로바로 연락이 와서 제가 바로 답장이랑 이런 걸 해드리니까요. 그렇게 저와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자주자주 올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 그림이 어때요? 라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나 이 작품이 너무 잘 나왔어.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과 질문을 이용을 해서 저한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수강하시기 전에 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려 봤는데요. 조금 수강하시기 전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설명을 들었는데도 조금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질문 게시판을 이용을 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그러면은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